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찬란한 대리석과 황금빛 모자이크로 눈부신 산마르코 대성당이 숨겨진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성당이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성당은 관광객의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금빛 장식과 유물, 조각들로 가득하죠. 하지만 그 보물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은 도둑질, 정확히 말하면 십자군이 약탈해온 전리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산마르코 대성당을 처음 마주하면 누구나 감탄합니다. 반구형 돔, 화려한 모자이크, 이슬람과 비잔틴 양식이 섞인 독특한 외관은 다른 유럽 성당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죠. 특히 정면 위쪽에 장식된 4마리 청동말 조각상은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인기 포토존입니다. 성당 내부는 더욱 화려합니다. 벽과 천장은 수천 장의 황금 모자이크로 뒤덮여 있고 보석과 금으로 장식된 제단, 이국적인 대리석, 수세기 전의 성인 유물들이 가득하죠. 그러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베네치아의 은밀하고 거대한 약탈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2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4차 십자군 전쟁. 당시 십자군은 이슬람에 빼앗긴 예루살렘을 되찾는다는 명분으로 프랑스로부터 출정했지만 자금과 선박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손을 내민 도시가 바로 베네치아 공화국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조건을 내걸죠. 우리가 군함과 병력을 제공할 테니 우리의 원한이 있는 도시 자라, 현재 크로아티아 자다르를 먼저 공격하자고 제안합니다. 십자군은 이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도시 자라를 침공합니다. 이 사건은 십자군 역사상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공격한 최초의 비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베네치아와 십자군은 예루살렘이 아닌 콘스탄티노플로 향합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찬란한 도시였습니다. 성소피아 대성당, 황금빛 궁전, 수많은 유물과 예술품들이 모여 있었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내분 상태였고 그 틈을 베네치아가 파고든 것입니다. 1204년 4월, 십자군은 결국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약탈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기독교를 수호한다던 십자군이 같은 기독교 국가인 비잔틴을 불태우고 교회를 약탈하고 황금과 유물을 쓸어 담습니다. 이날 약탈된 수많은 보물들 중 일부는 바로 베네치아로 운반되어 산마르코 대성당을 장식하게 됩니다. 산마르코 대성당 앞 정면을 장식한 4마리의 청동말상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조각상은 원래 콘스탄티노플의 히포드롬, 즉 고대 경마 경기장의 입구를 장식하던 말상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황제 네로의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청동으로 주조된 고대 조각 중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유물 중 하나입니다. 이 말 조각을 베네치아가 떼어내 가져와 산마르코 성당에 설치한 순간부터 성당은 더 이상 단순한 종교적 공간이 아닌 제국의 승리를 과시하는 전리품 전시장이 됩니다. 현재 이 청동말은 원본은 실내박물관에 보관되고 복제품이 외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말상만이 아닙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져온 수많은 예술품과 유물이 지금도 산마르코 성당 내부 곳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제단 뒤편에 설치된 파올로 디 산 마르코입니다. 이것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제단 장식판으로 수십 개의 에메랄드, 사파이어, 진주, 루비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비잔틴 공방에서 제작된 것으로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져온 금속 장식과 보석을 조합해 완성된 작품입니다. 또한 각종 십자가, 성인 유해, 성배, 성작, 도금된 상자, 이국적인 상하 조각품들도 모두 전쟁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베네치아는 약탈품을 숨기지 않고 대놓고 진열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정당한 승리의 전리품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한 연출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베네치아는 해상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얻고 있었지만 로마 교황청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내적으로는 종교적 정당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산마르코 성당을 신의 뜻으로 얻은 찬란한 성전의 증거로 포장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황금과 보석이 성당에 들어오면서 베네치아는 신의 은총을 입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굳혔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아름다운 성당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물론 베네치아는 이 보물들을 잘 보존해 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성당 내부는 지금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죠. 하지만 그 보물들이 누군가의 피와 눈물, 상처 위에 놓인 것이라면 우리는 단지 예술만을 보고 감탄할 수 있을까요? 산마르코 대성당은 지금도 빛나지만 그 빛 아래는 콘스탄티노플이 불탔던 밤의 재가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산마르코 대성당은 아름답고 경이롭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역사의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십자군의 검이 꺾은 대제국의 보물들, 지금은 베네치아의 상징이 되었지만 과연 그것은 축복일까요? 죄책일까요? 다음에 산마르코 대성당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화려한 황금빛 모자이크를 올려다보며 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보물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